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뇌를 한번 속여봐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요? 차라리 그럴 거면 병원을 가지 뇌를 속이라니 별소리를 다 한다. 뭐 이런 댓글을 보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 그렇죠,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든데 뭐 저도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계절을 안 봅니다. 저도요. 올해 그 금팔고 나서 산 다음에는 계절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보면 뭐예요? 제가 본다고 오를까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또 우리 식구가 보지 않습니까? 네. 밤마다 복귀입니다. 밤마다. 사라며. 사라며. 왜 괜찮다며. 사라고 해서 이렇게 망하게 했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거는 네. 진짜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이. 머리숱 빠진 것도 일조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 어쩔 수가 없는 거 다 빠지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팔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한테 파세요라고 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팔고 사는 게 좋지만 사는 타이밍은 또 누가 말해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욕을 나한테 하고 주식은 팔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욕을 부사장님한테 나한테 하시고 욕하고 그냥 팔지 말고 팔지는 기다려라. 말고 조건은 욕은 하되 팔지는 말라. 아. 라는 얘기합니다. 저는. 욕 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식구는 아니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 예. 많이 힘드신 상황 네. 속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오늘 또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 데이터맨 어서 오세요. 네,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요즘 네. 데이터가 없어갖고 참 걱정 많았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네. 가지고 오셨는데 테슬라가 밤사이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밤에 자료를 만들고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테슬라가 너무 많이 밀려 있길래 오히려 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준비한 시점이 잘 됐다. 맞았다. 맞은 게 잘 된 건 아니죠.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좀 지금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정확한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니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네. 다들 좀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건지 좀 다들 멘탈이 약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 3월 달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최저점 갔다가 FOMC 전에 공포 심해서 확 빠지다가 그렇죠. FOMC 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단기 랠리 나오고 네. 또 조정 받고 이중 저점 정도 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다 욕먹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저는 버티거나 또는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쪽이고요. 저점 매수도 한 타이밍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한 대로 분할. 2번에서 3번 정도고 저는 실제 이번 주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또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3일, 4일이죠. 다음 주 화수에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전후로 또 2차 또는 3차 매수를 분할로 좀 할 생각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거나 예. 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뭐 밀리거나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FOMC가 지나고 실적 발표가 지나면 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면 그렇죠. 그 사이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가 빅테크들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원칙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다들 간과하신다. 왜냐하면 어느 주가에서 하락했을 때 밑에 방어할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코스닥의 작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돈을 써서 자사주 매입을 할 돈이 없죠. 그쵸. 없죠. 예. 그러니까 하방이 쭉쭉쭉 밀리죠. 뭐 반대로 마진콜이 나오거나 뭐 진짜 반대 매매 나오면 막 진짜 난리가 나는데 빅테크들은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주주 재고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FMC 정도의 그 이벤트가 지나가면 저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실제 어제 10년물도 보면은 3%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2.7% 정도로 어느 정도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 그게 FMC 이후에 다시 급등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보면은 그 자사주 매입이 나와서 저점을 만들어줬던 적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냥 지금 무작정 근거 없이 뭐 한강 가야지 미국 주식 뭐 국장 뭐 왜 해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너무 의미 없으신 것 같고 멘탈을 강하게 잘 잡으시고 팩트를 잘 보시고 항상 보면은 반대로 했던 것 분들이 뭐 꼭 잘 될 경우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최근에 보면 반대로 했던 분들이 다 성공했어요. 이번 3월 달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때 막 빠지니까 난리 쳤는데 그때 저점에서 하셨던 분들이 FOMC 끝나고 단기 랠리 나왔을 때 오히려 단기 밑에서 이익을 내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또 다를지 맞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욕을 하시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 3프로TV 저희 채팅창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습니다. 이제 댓글을 나누면서 네. 마음을 공감하는 건데 나 자신을 좀 비하하거나 내가 이걸 왜 했나 아니면 남을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보다는 시장을 탓하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실적 관련한 공식 IR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일단 IR 자료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네. 어제 12%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트위터의 인수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주주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자료를 볼 텐데 일단 어제 하락한 이유가 이제 마진론 우려겠죠. 이제 테슬라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그렇죠. 우려가 된다. 그리고 또 지금도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나 테슬라나 이 수많은 사업에 정말 많은 그 흔히 말하는 일을 열심히 100시간씩 막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까지 얹으면 트위터까지 얹으면 너무 바빠지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려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니까 일단 트위터 인수 자금의 255억 달러를 부채로 이제 조달하고 마진론을 사용하고 210억 달러의 지분 약정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앨런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255억 달러 중에 머스크가 보유한 이제 테슬라 주식이랑 연관된 마진론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만약에 너무 크면 혹시나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죠. 하락했을 똑같이, 때 그렇죠. 반대 매매, 흔히 말하는 마진콜을 당할 수 있거나 또는 반대 매매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보유한 자식 주식 가치 25%를 이제 부채로 조달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마켓워치라든가 이런 데서는 마진콜 우려 크지 않다. 맞지, 이렇게 크지 얘기를 않아요. 해요. 네. 예, 그 이제 머스크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 옵션의 이제 가치가 2천억 달러가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거나 이런 옵션을 제외하고도 현재 머스크의 대출 여력이 4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마진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게 현재의 우려라서 사실 어제는 시장 심리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거기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단순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 또 혹시 뭐 테슬라에 뭐 어떤 돈을 또 빼서 뭐 혹시 쓰거나 뭐 전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배임이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테슬라의 회사 돈을 가져다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앨런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인수를 하는 건데 이제 어쨌건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뭘 했을 때 테슬라 주식 그 갖고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런 부분의 팩트가 있었으니까 우려로 인한 하락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죠.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앨런의 대출이나 부채 여력이 부족해서 이걸로 혹시 꼬꾸라질 우려가 있어서는 또 아니었다. 그렇죠. 여력도 충분히 있는 상태이긴 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어제 시장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건 모두가 지금 다 시장 분위기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를 좀 이제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날 주가도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첫 장에 이렇게 IR 자료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써머리 주주 하는. 서한이죠. 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뭐 영어들이 쭉 있는데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만 특히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요, 전부 생산에 관한 얘기를 강조를 해요. 우리는 생산 효율화를 집중을 가장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ur production capacity, 이제 우리의 생산의 캐파의 확장이 우리 디시전 메이킹의 코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기가 팩토리 텍사스나 기가 팩토리 베를린 공장에서 만든 모델 Y의 딜리버리도 시작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인하우스 셀 프로덕션, 이제 말 그대로 배터리 4680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 내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significant effort,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원재료 확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했었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서플라이 체인의 도전이 계속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 팀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극복을 해오고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의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걸 가지고도 여러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극복해내고 있다. 그래서 주주 서한에서도 보면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높은 19% 이상의 오퍼레이팅 마진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도 보면 여전히 포커스를 성장하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리즈너블한 수준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성장에 모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뭐 기가 세미 트럭이라든가 뭐 수많은 새로운 신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 불확실성 속에서 차량을 더 효율적이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에 현재는 집중한다. 이거를 강조를 했으니까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극대화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이 팔아야지 EPS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서한에서는 지금 그런 걸 강조했고 여기 밑에 보면 드디어 독일의 기가 베를린 공장이 생산과 딜리버리가 벌써 한 달 전인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서도 이번 4월부터 네. 드디어 차량 인도가 시작이 됐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만들기만 하면 만드는 족족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단이 네, 얼마나 맞습니다. 잘 받쳐주는지가 중요한데 생산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IR 자료 서머리를 통해서 강조를 했고요. 네. 지표로 좀 보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자를 한번 네. 보시면은요. 저는 좀 사실 많이 놀랬어요. 어떤 이번에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뭐 인플레라든가 물가 상승, 원재료 상승에 때문에 마진율이 별로 안 높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차량 레버뉴 매출도 87%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레버뉴도 81%.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외에 여러 이제 모든 총 판매가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도 147%가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이 19.2% 분기별로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원재료 상승이나 뭐 물류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진율 훼손을 방어를 너무 잘해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PS GAAP 기준 공식적인 일반적인 회계 기준으로도 2.86불이 나오면서 633%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일회성 비용 제외 전인 non GAAP 기준으로도 3.22불인데 시장에서는 거의 2.1불 정도 그 정도를 봤어요. 예상 EPS를. 근데 완전 엄청난 좀 많이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시장에선 놀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리 캐시 플로우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이 무려 660%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 가장 마지막에 현금성 자산이 이제 17.5빌리언으로 거의 21조 원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테슬라는 완전 적자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PER 뭐 1000배, 900배 뭐 이래서 진짜 뭐 고퍼주다 뭐 이랬었는데 점점점 PER이 낮아지면서 EPS 올라가고 말 그대로 본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구간에 있는 주식은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그냥 지금도 댓글 보면 테슬라 뭐 고평가다 뭐 시총이 뭐 1000조가 넘은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이미 벌써 PER이 고퍼에서 저퍼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은 자동차 기업 중에 어떤 레거시 자동차 기업 중에 이렇게 분기별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없죠. 왜 이 회사에 이만큼 밸류를 주는지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요. 싼 건 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도 안 사는 주식들이 있는 것처럼 비싼데도 조금 밀리면 사겠다는 수요가 있는 주식은 이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최근 실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또 파이낸셜 서머리를 해줬는데 전체 매출이 아까 81%가 전년 대비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딜리버리 말 그대로 고객 인도도 늘었고, 여기 보이시죠? 평균 판매 단가인 ASP도 상승을 시켰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차를 사고 싶은데 지금 안 사면 전혀 계속 올라가요. 가격을 높이죠.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사려고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했었는데 이제는 못 사겠어요. 아, 더 비싸서? 비싸서 너무 비싸져서. 어. 그러니까 그때 저랑 같이 샀던 친구는 잘 타고 다니고. 모델 Y 네. 그 블랙이거든요. 너무 잘 타고 다니고 부러워요. 같이 이제 부부끼리 만나도 아 진짜 나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가 오른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이걸 중고로 팔아도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오. 꽤 중고가가 올라가 더 있죠. 높아요. 있죠. 테슬라는. 애초에 구하기 어려우니까. 감가가 내연기관, 엔진기관보다 당연히 덜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전기차들은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운데 자료로 잠깐 돌아가 보면 1분 그러니까 1Q의 평균 차량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52,000불 정도였어서 전년 대비 10%의 가격을 높인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현재 예약되어 있는 물량들도 전부 이 가격으로 예약이 들어와 있는 네.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익으로 반영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ASP,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플레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에도 줄 서서 사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런 회사가 있느냐. 그럼 그런 회사들이 인플레에 강한 기업들이거든요. 테슬라도 그런 기업 회사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높였는데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가 캐스팅 제조 공정 혁신으로 수익성이 더 개선이 돼서 그로스 마진도 29%나 나왔고, 자동차 그로스 마진은 무려 32.9%. 자동차 지금 현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나 미국의 자동차 업체,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한 대 팔아서 32%씩 마진 남다는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한 자릿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비싼 페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높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차량에서는 보기 드물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요번 올해 3, 4분기 내에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의 가동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컨퍼런스 콜의 Q&A에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 이미 상하이 공장을 돌리면서 그 노하우가 쌓였다. 그래서 공정 혁신을 많이 이뤄내서 상하이 공장에서 있었던 착오와 공정 혁신을 요번에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에 다 적용을 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공정을 단순하면서 상하이 공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공정률이 나올 수가 있게 된 상황이고, 조만간 이 두 공장에서는 4680 배터리가 적용된 이제 모델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는 2170 배터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걸 강조를 해서 추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벌써 또 가고 있어서 핵심만 쫙 핵심만 짚어보죠. 빨리 말씀드리면 제가 기가 캐스팅을 뭐 글로벌 라이브나 그 전에 나와서도 네.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171개의 피스를 일일이 사람이 용접으로 떼어서 붙여야 됐어요. 기존엔. 근데 이제는 이걸 기가 프레스라는 흔히 말하는 한 번에 팍 찍어서 그냥 이렇게 두 개 피스로 만들어 버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세이브가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당연히 비용 세이브까지 많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엔가 앨론이 이걸 하겠다라고 해놓고도 이거 안 되면 우리 잘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공법을 성공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탁월한 어떤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기가 캐스팅만 영어로 쳐보시면 그 테슬라 공장의 드론이 안에 들어가서 이 기가 캐스팅하는 거를 실제 보여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생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하이 공장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분기 상하이 공장 증대가 없다고 해도 베를린과 텍사스 오스틴이 빠른 공장 가동률 증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150만 대 이상을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만 좀 더 나아지면 그 이후에 연평균 50% 이상씩 생산 증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멘트였거든요. 프로핏에서. 자, 여기 이제 제가 직역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매뉴팩처링 생산과 오퍼레이션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런 혁신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프로핏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핏까지도 같이 얻어낼 수 있게 노력을 지금 진행하겠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 판매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FSD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료에 쭉쭉쭉 써놨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빨리 그냥 쓱 말씀드리면 결국 핵심은 이제는 지금 FSD가 10만 명 이상의 이미 베타 테스트가 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지금 얻어가고 있고 이제 로보택시까지도 우리는 조만간 2024년부터 기가 텍사스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얘기했고 이게 되면 이제는 지하철 버스 요금보다도 저렴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리튬 가격이 폭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리튬 관련된 뭐 주식도 투자하시고 막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평균 그 ASP 중에 원자재 비용이 10% 수준이에요. 10에서 15. 그리고 그 중에 셀 내 리튬은 고작 2에서 3%라 리튬 가격이 올랐으니까 테슬라의 마진 훼손이 컸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테슬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그래 애초에 테슬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LFP 리튬 인산 철 방식으로 이미 전환을 해놨던 상태고, 그게 거의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게 4680 배터리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킬로와트당 56%의 원가 절감도 되고 생산 속도도 7배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하우스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이나 텍사스에 지금 만들어졌고 그것까지 적용이 되면 생산 공정이 더 빨라지고 비용은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상하이 공장이 멈춰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까지 커버 우리는 할 수 있어요가 지금 골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텍스트에 나오죠. 그래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보험. 텍사스 보험. 보험. 여러분들이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간단하거든요. 인슈런스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텍사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80% 이상까지 차주들이 가입할 거다.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 주행 패턴 다 알고요. 여기 보시면 좀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죠. 어그레시브 터닝. 내가 운전대를 확확 껐는지까지도 다 나와요. 감시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감시죠. 그래서 하드 브레이킹, 뭐 브레이크를 정말 강하게 갑자기 팍 박는다던가 이런 패턴들이 다 저장이 돼서 이 사람의 운전 습관까지 보고 사고율이 낮으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낮은 보험료까지 제시해주고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들 차주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 안에서 캐시카우가 계속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테슬라에서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재무 데이터들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이 과연 저희 몇 개가 있을까? 지금 구글조차도 성장이 약간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로벌 IB들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 바뀌었어요. 뒤늦게 뒷북을 칩니다. 이제 테슬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좋다고 안 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IB들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 오픈했던 이게 이제 베를린 공장이 첫 번째 모델 Y를 인도받은 고객이에요. 앨론이 같이 사진도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레머니도 했었던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기업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FOMC 이후로는 저는 좀 뭔가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뭐 틀릴지언정. 그래서 기업을 좀 집중하시면서 이런 부분 살피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팩트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냐 뭐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팩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남우 교수님과도 테슬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현재도 실적이나 마진율이 워낙에 좋고 미래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더블리엄센터 전래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